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계양구가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전동 공유 킥보드를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밀학급과 근거리 배정 문제로 김포 신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집 앞 가까운 중학교 배정을 우선해달라는 건데요. 교육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내년 주요 사업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부평구의 2021년 주요 사업들을 살펴볼 건데요. 부평 미군기지와 3보급단 등 군부대 개발 계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동네 서점들이 웹드라마를 제작해 홍보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생존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얼마 전 계양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등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못한 지자체가 급기야 인도에 무단으로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연이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가 하면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함께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계양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데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도 문제입니다. 별도의 거치대가 없다 보니 이용이 끝나면 이렇게 다음 사용자가 올 때까지 인도나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했죠. 눈이 어두우니까 가다 치고 그러고 가고 그러죠. 어느 사람이 소환한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좋긴 안 하지, 저게 위험하고. 사람 댕기는데 저게 떡하게 서야지. 많이 있더라고, 보면 이게. 이렇게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협력해 킥보드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사고 방지 시스템을 부천에서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는 아예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을 자제하자며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 구도 또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헬멧 그다음에 안전도구 없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또 계양구는 지난달부터 인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분류해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3일까지 수거한 전동 킥보드만 371대에 달합니다. 계양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앱입니다. 보시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한 대도 없고 지도 한쪽에 수거한 전동 킥보드가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연령 제한은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역시 다음 달 10일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안전 우려는 커지는 데 반해 안전장치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상황. 우후죽순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를 보다 못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며 정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요즘 김포 고촌읍이 중학교 배정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과밀학급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른 건데 일부 학부모들은 급기야 팻말까지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존 학군 학생들을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 수십 명이 김포교육지원청 정문을 애웠었습니다. 마스크에는 학습권을 보장하란 요구를 새기고 한 손에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집 앞인데 8차선 대로가 웬 말이냐?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라! 김포 신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자녀들의 중학교 배정 때문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학생도 늘어났지만
해당 학군 내 중학교는 3곳이 전부인데다 초등학교만 늘어나면서 가까운 중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 같은 대안 대신 학교 배정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가까운 학교의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제로 중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지원청의 방침.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부 학생들은 가까운 신곡중학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 건너에 있는 고촌중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정책이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 사이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신곡초등학교 아이들이 신곡중학교에 갈 수 있는 우선 배정 지정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지역민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서로를 그러니까 누가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가 제가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자식이 중요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다 좋은 방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 학부모들은 신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신곡중학교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에 따라 중학교 배정은 학군 내 배정이 원칙인데다 학생 수가 초과할 경우 특정 학생이나 학교만 우선 배정할 수 없어 추첨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시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군 내 과밀학급도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교 신설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보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김포시와 대중교통 노선을 협의해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내년 주요 사업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평구의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볼 건데요. 부평 미군기지와 3보급단 등 군부대 개발 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최근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부평 미군기지 개발 계획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0월 14일 그 부평 공원과 마주한 부평 미군기지 남측 부지가 공개가 됐지요. 네. 부평 미군기지 전체 면적이 44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반환된 21만 제곱미터 중에 9만 3천 제곱미터 부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네. 반환받은 부지는 2022년까지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직 반환받지 못한 지역은 이제 남은 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 반환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이제 큰 틀에서는 그 이제 공원 등 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을 거쳐 미군기지까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인 만큼 이제 건축물을 활용해 역사를 간직한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에요. 네. 인천시와 부평구는 올해 7월부터 토론회를 여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부평구는 내년 6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와서 반영이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평 미군기지의 개발 계획은 올해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평 미군기지와 인접한 3보급단의 이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함께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기대가 크죠. 지난 201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부평 3보급단의 이전에 합의를 했죠. 예. 부평 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면적도 84만 9천 제곱미터로 부평 미군기지의 약 2배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그러니까 이제 3보급단 부지를 국방부가 인천에 넘기는 대신에 이에 준하는 새로운 군부대 부지를 이제 인천시가 조성해서 국방부에 넘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만도 4,07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부지 활용 방안은 공원과 녹지 60%, 그리고 도로와 학교 10%, 공동주택 등 30%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아직 가안이고요.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부평구는 2022년 5월까지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4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런 방침인데요. 예. 군부대가 옮겨갈 이전지 공사까지 더하면 2029년쯤이 돼야 모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평구 청천동의 공병부대 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청천동 공병부대 부지 개발을 이제 앞두고 있죠. 부평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미 앞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일부 주민들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준주거지역과 근린사업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개발 계획을 좀 살펴보면 부평구는 2021년 하반기까지 우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까지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을 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쇼핑몰을 둘러싼 주민들의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사업 시행자 선정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그런 군부대였지만 이제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동네 곳곳의 작은 책방들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주문 방식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동네 서점들이 웹드라마를 제작해 홍보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생존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잘 다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경기 연천의 한 동네 서점. 입대를 앞둔 청년과 여자친구가 들어섭니다. 실제로 군장병이 많이 찾는 지역 서점의 모습을 가상 이야기 속에 담아낸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방영되는 이른바 웹드라마.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경기도 19개 시군 34개 동네 서점들이 참여해 특색을 살려 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잖아요. 여기 가니까 다르고 이 집에 가니까 또 다르고 그런 저마다의 개성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시대, 개성을 살린 홍보 방식, 또 웹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동네 서점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동네 서점만의 매력과 다양한 서사를 담은 웹드라마 30여 편은 다음 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때 지역 문화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동네 서점. 세월의 흐름에 밀려 점차 사라지는 소규모 책방들을 알리고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지역 어떤 문화거점 역할들을 통해서 그 지역색들을 좀 공유하고 또 이끌어내고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책 사이로 꽃피운 이야깃거리들이 웹드라마로 재탄생해 동네 책방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중지합니다. 부천시는 3일 지방세 심의회를 거쳐 지난달 조사를 통해 체납 처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합계는 모두 2억 5천여만 원으로 다음 달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김포 운양동을 도는 맞춤형 버스 노선 8번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8번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는 운항역과 모담마을, 전원마을과 운양역 구간을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등교 시간에는 모담마을에서 청송마을 사이 구간을 하루 4번 운행합니다. 교통 수요가 적은 날에는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뉴 고려병원을 지나가는 노선을 하루 16번 운행합니다. 한편 맞춤형 버스는 교통 수요가 부족해 정식 노선 개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경로를 유동적으로 바꿔 운행하는 버스로 경기도와 김포시가 버스 회사의 적자 일부를 지원해 운행합니다. 부평구가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부평구 공원녹지과는 지난 2일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마련했는데요. 부평구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2명을 채용해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한봉산 정상에 산불 감시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인천도시역사관이 기획특별전 조병창 끝나지 않은 역사의 전시 기간을 11월 22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병창 끝나지 않은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부평에 들어섰던 육군 조병창과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회인데요. 이희인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코로나19로 전시회를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전시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